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 오늘 본격 사례 토크 준비했는데요. 재벌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네, 앞서 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또 다른 재벌 그룹 얘기. 이번에는 조금 아주 뭐 이렇게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결혼 문화를 보여주는 곳인데, 아들과 불륜 관계인 그 내연녀의 결혼식에, 그러니까 아들과 불륜 내연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버젓이 참석한 재벌가 부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 제목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이 재벌가 부모가 불륜 내연녀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한 본처가 있고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있어. 그렇죠. 며느리가 있는데 불륜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혼해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근데 본처는 있어. 그렇죠. 본처에 자녀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중혼인 거죠, 이게. 네. 예.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는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범현대가입니다. 정몽익 KCC 사장, KAC 회장이라고 하네요. 이 내연녀와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몽익 사장의 부인 범 롯데가 출신 본처 최은정 씨는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정몽익 사장은 본처와 이혼 소송을 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이혼 소송 패소 판결을 한번 받은 상태고요. 특히 정 사장의 부친인 정상영 등장인물이 많죠. KCC 그룹 명예회장은 정 사장의 혼외자에게 자신이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 일부를 증여해줘서 주변을 더욱 놀라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상영 명예회장은 정몽익 사장과 본처 사이의 세 자녀에게는 주식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법적 손자에게는 안 물려주고, 그렇죠. 불륜녀의 내 아들의 불륜녀의 자녀, 그러니까 혼외자에게 그 혼외 손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나요? 아들한테도 그 손자한테도 물려준 것 같은데. 손자한테 물려준 약간 거죠. 이게 지금 기사 나와 있는 건데요. 것만 놓고 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아마 물려줬을 거예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희한한 관계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정상영 회장이 형이 정주영 회장이죠. 고 정주영 회장님. 그렇습니다. 이 KCC 우리가 뭐 광고는 많이 봤는데 국내 굴지의 종합 건축자재 메이커죠. KCC 그룹의 오너 일가 얘기입니다. 금강 고려화학이었죠 예전에. 그래서 KCC.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 정몽익 KCC 사장의 지금 케이스인데 중혼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2명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몽익 사장은요 90년에 아까 말씀드린 범 롯데가의 최은정 씨하고 결혼을 했고 1남 2녀를 뒀습니다. 정몽익 사장이 2015년 12월에 어떤 A 모 씨하고 결혼식을 올린 상황인데 이건 이제 중혼이라고 지금 계속 제가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중혼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결혼을 또 했다라는 거죠. 한 거죠. 이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인정되지 못하죠. 근데 사실은 그 정상영 회장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80세가 넘었나요? 이분이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현대가는 좀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혼외자들이 다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까지 낳고 사는 게다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당연히 내 씨앗인데 얘네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얘네들이 면사포를 씌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관계도만 놓고 보면 진짜 우리가 지금 앞서서 계속 뭐 이제 언급한 이름들이나 어떤 이런 인물 관계가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를 그냥 깊게 하지 않으셔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이상한 거지. 그러면 그 본처 그 며느리 그렇죠. 최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분은 사실은 자기 시부모님이 그렇지. 불륜녀 결혼하라고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면 네. 그분은 어떤 지금 심정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분의 자녀들하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야 이건 참 그렇고 그리고 이분도 범 롯데가의 자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롯데 쪽에서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설마 조용하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지금 굉장히 기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기업이 아니고 이제 아니, 그 오너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출가 외인이라 이거 형들끼리 또 싸우고 롯데에서는 뭐 출가 외인일 수도 있고요. 뭐 옛날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때. 근데 아마 그것도 우리가 얼핏 알기에는 뭐 어떤 그 정략적 결혼일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재벌들끼리의 결혼은 처음 결혼이 그랬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서로의 뭐 주고받음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네. 그게 노소영 다 씨 끝난 건가요? 노소영 씨 최태원 회장 그 케이스랑 비슷하지 않아요? 또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바람 펴놓고 이혼 소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정몽익 씨가 뭐 정인을 찾았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원래 본 부인이신 최은정 씨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고. 또 그 노소영 씨 측에서도 이혼 못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근데 이런 게 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죠. 예전에 아주 옛날로 넘어가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 부모님의 세대가 더 그렇겠지만은. 그냥 네가 참고 살든지 이혼하든지 뭐 작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았었고 예전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책주의다. 그 대법원의 판결이 왜냐하면 KCC 그 정 회장 입장에서는 나는 이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은 유지할 수가 없고 파탄 났습니다. 이걸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게 이제 파탄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러니까 그 소송에서는 파탄 난 거는 맞다. 그렇지만 유책 배우자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파탄의 원인 제공해놓고 이혼 이거 소송을 파탄 났다.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유책주의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유책주의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지금 한 번 더 소송을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도 또 역시 유책주의가 인정받을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그때 당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이 그때 공개 변론까지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파탄 난 사람들을 억지로 사실은 같이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파탄주의를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찢어진, 이미 깨진 부부관계를 우리가 그냥 법이란 이름으로 둘이 살게끔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손해배상,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파탄난 부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쪽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실 따를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그게 이런 식으로 공개 변론까지 하면서 한번 사람들의 의견 들어보자 이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개 변론하면서 들어봤다는 거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깨진 결혼 생활을 누구가 어떤 사람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원래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미 깨졌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보고 그냥 다시 살으라고 한들 제대로 살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1심, 그러니까 하급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에서는 사실은 그냥 판사님들이 파탄주의를 사실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둘 간의 부부관계가 예를 들면 뭐 아예 파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사실은 막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야, 이 정도면 사실 파탄이야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좀 달라진다. 요거는 그 예전에 한번 쉬운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관련 그 공개 변론 이거 있었을 때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얘기는 한 번쯤 이제 그 이슈로 등장해가지고.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관련된 어떤
사회적 합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약간 변화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뭐 예전에 우리 그 간통 이런 부분도 바뀐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도 괴를 비슷하게 걸어갈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과 전쟁 그런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지. 4주에 뵙죠 하는데 4주 동안 뭐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이 그 뭐 이혼 숙려제도죠 그거는. 네. 숙려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이혼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마련한 것도 결혼을 쉽게 이제 깨는 게 서로 이제 법적 책임을 좀 지어가지고 쉽게 깨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이렇게 사실상 파탄이 나버리는 경우에 근데 그 파탄에 이걸 파탄이다 아니다를 또 판단하는 거에 좀 문제가 또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또 이거를 뭐 유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서로 불행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네. 그러네요. 네. 어쩌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파탄주의 파탄이 났는데도 저 사람을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듯이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해가지고 억하심정이 드니까 억하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잡고 뭔가 다시 재결합하겠다고 해서 의지가 한쪽에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행복한 걸 못 보겠다라고 해서 잡고 있는 거면 그런 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유책 배우자가 아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오기에 의한 보복 감정에 의한 그 이혼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은 안 받아들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이혼이 성립되나요? 그건 이혼이 성립돼요.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인정하는 그것이 또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혹은 오로지 내가 이혼해주면 누구 잘 사는 꼴을 보려고 내가 이혼해주냐 이런 마음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조건적으로 또 유치지만 또 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뭐 보살이어야 되네요. 마음이 보살이어야 돼. 이 사람 그랬지만 나는 이 사람 보듬겠다 해야 돼. 참. 그래서 노세훈 씨가 그 전략을 쓰잖아요. 내가 그 애 데려와 내가 키워줄게 이러잖아요. 노소영 씨가 네, 아트센터 그랬잖아요. 아트센터 나비 관장님이죠. 네, 최태원 회장과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뭐 이 KCC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인물과 인물 간의 감정 싸움도 있겠지만 지분이 정리 안 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여에 대한 부분, 증여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니면 뭐 이혼하면 뭐 위자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여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저희도 지금 뭐 KCC 가계도가 있어서 보고는 있는데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복잡해. 남의 가계도까지 볼 필요는 없고. 정몽익 사장의 자녀가 1남 2녀에서 3남 2녀가 된 상황이고 뭐 예전에 그 롯데 가게도 롯데 그 회사 구조 기억나요? 그런 거 보는 것 같아, 꼭 가게도가. 아무튼 그렇죠. 복잡하죠. 우리 집 가게도는 알아요? 본인들은? 저희 자기 집 가게도?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름 다 알아요? 받을 것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보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돈 많은 분들은 걱정도 많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KCC 케이스로 본 혼외자를 둔 정몽익 KCC 사장 케이스로 본 아주 희한한 경우의 케이스를 저희가 좀 만나봤고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을 듣고 계십니다.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송, 대습 상속, 구단부 정리요, 쌍무 계약, 효도 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할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100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둥구나무.